자, 안녕하세요. 신기방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혜윤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 2017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동식 사다리만 나와 있죠. 뭘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내용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법규 신설로 문제가 삭제됐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2026년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기의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작업 계획에 포함되어 사항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차량기 건설기계와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가 있습니다. 하역 운반. 근데 이게 내용이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랑 하역 운반기계 내용 정확하게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및 성능. 두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 세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입니다. 그렇게 암기법 4차차입니다.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생각나시죠? 제가 좀 노따인 것 같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굴착 시 굴착면 비탈면의 안전기울기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23년 개정입니다. 타교재 보시는 분들 혹시 틀린다만 보고 외우시지 마시고 정확한 법령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안의 종류. 모래 물어봤습니다. 모래 몇일까요? 굴착면의 기울기 1대 1.8. 두 번째, 연암 및 풍암. 이것도 역시나 1대 1.0. 경암 1대 0.5. 그 밖의 흙은 몇이다? 1대 1.2입니다. 정확하게 외우셔야 합니다. 법안이 변경되기 때문에 법안 변경된 대로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차량기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세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약간 상식적인 면에서 접근하시면 되는 답안입니다. 자, 첫 번째, 유도자를 배치해야겠죠. 당연하겠죠. 두 번째, 집안의 부동 침하를 방지해야 할거요. 세 번째,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고 당연하겠죠. 네 번째, 도로의 폭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건 네 가지인데 네 가지를 꼭 외우십시오. 예를 들어서 유도자 배치제라고 나온다면 여러분들 2, 3, 4 답안을 쓰셔야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안전 개수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내용입니다. 역시나 별표 2개 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기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의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몇 이상의 안전 개수? 이거는 10 이상입니다. 자, 두 번째,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몇일까요? 이거는 5 이상입니다. 세 번째, 훅, 샤크,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에는 몇이다? 3 이상이고요. 그 마지막, 그 밖의 경우일 때는 4 이상입니다. 해당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이거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건설 현장에 지난 한 해 동안 근무사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도수율, 강도율, 종합재해지수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보기. 연평균 근로자 수 200명, 1일 작업시간 8시간, 연간 작업일수 300일, 그러니까 출근율은 90%라고 합니다. 자, 그 연간 재해 건수 9건이고 휴업일수 125일, 시간의 작업시간 2만 시간, 그리고 지각 및 조퇴 시간의 합계는 2000시간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쉽습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나오는 계산 문제 중에서 보너스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보너스.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자, 도수를 보시죠. 도수율 공식. 총 근로시간 수 분의 재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도수율 풀어보시죠. 도수율은, 자, 일단 연평균 근로시간 200명, 200 곱하기, 그 1일 8시간 작업이죠. 그럼 8 곱하기, 그 작업일수 300일, 300 곱하기, 자, 그리고 출근율 나왔습니다. 출근율 90%인데, 자, 잘 보세요. 자, 90%인데, 이거를 100분율을 한 사람은 두 번 뒤로 가면 되겠죠. 하나, 둘 가면, 0.9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0.9, 그 더하기 시간의 작업시간 2만 시간이죠. 그럼 더하기 2만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지각 및 조퇴 일을 안 했겠죠. 일을 안 한 시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분에 재 건수 들어가야겠죠. 재 건수 몇 건일까요? 적혀있죠. 9건. 그럼 9건 곱하기 10의 6승은 몇일까요? 이거는 20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강도율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총 근로시간수 분의 근로손실일수가 되는 거죠. 근로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그럼 바로 풀어보시죠. 똑같습니다. 200명.
곱하기 8 곱하기 300 곱하기 0.9 다 똑같죠? 그 역시나 똑같습니다. 시간의 작업시간 2만 시간 더하기 지각 조퇴시간 마이너스 2000. 자, 여기서 좀 틀려집니다. 자, 근로손실일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자, 보십시오. 휴업일수가 125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5 곱하기 여기서 연간 작업일수 300일이죠. 여러분들 1년이 365죠. 그렇기 때문에 365분의 30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푸시면 여러분들 0.23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종합제수도 바로 풀어보시죠. 자, 종합제수는 쉽습니다. 루트분의 도수일 곱하기 강도이죠. 그럼 우리가 도수일 강도를 구했잖아요. 그럼 바로 풀읍시죠. 자, 루트분의 도수일 20 곱하기 0.23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2.14가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단위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쓰시는 공학용 계산기를 보시고 보통 답안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왜? 특히 소수점 부분에서. 근데 0.05 정도의 그 범위 내에서는 다 맞다고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푸시다가 내 계산기에서는 답이 조금 틀린데요. 2.12가 나와요. 2.11이 나와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 0.05 범위 내에서는 다 맞다고 해줍니다. 왜? 시중에 있는 우리가 쓰는 공학용 계산기의 종류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소수점에 대해서는 다 맞다고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2017년 필답형 1회차의 내용과 자 보시죠. 필답형 1회차 2017 나왔던 안전보건 표지랑 똑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금 보시면은 해골 바가지 있고 밑에 뭔가 찍는 거 있죠. 자, 이걸 많이 봤죠. 우리 엑스레이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레이 찍다 보면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엑스레이지가 방사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사능 물질 경고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보시면 손바닥 있죠. 뭔가 사용하지 말라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 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뻥 터진다는 느낌이 나네요. 뭔가 폭발하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성 물질 경고. 마지막 네 번째. 여기 보시면은 굴러 떨어지는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낙하물 경고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안전보건 표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기반기 네이버 카페 가셔가지고 안전보건 표지 깜지 노트를 꼭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가입만 해도 공짜입니다. 타 교재 쓰시면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운로드만 받으시면 돼요. 네이버 카페 꼭 가입하셔가지고 가입 인사 쓰시고 안전보건 표지 꼭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이거 딱 3번 써보면 안전보건 표지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터널공사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의거 NATM 공법의 터널공사에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안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시추 위치, 보링의 위치입니다. 어디에 시추할 거냐가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 토층의 분포 상태입니다. 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세 번째, 투수 개수 역시나 중요하고요. 그 네 번째, 지하 수입. 자, 지하에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겠죠. 그 마지막 5번째, 집안의 지지력입니다. 터널 공사인데 지지 지층을 조사하는데 당연히 집안의 지지력. 이 집안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 5가지입니다. 꼭 암기. 뭐를 제외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아는 내용이겠죠? 자, 이건 유명한 암기법 있죠? 암기법 먼저 써드리죠. 권주와입니다. 자, 첫 번째 건강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두 번째 주행로의 상층 및 트레올리가 행행하는 레일의 상태. 마지막 세 번째,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 건주와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동식 크레인 있죠. 비슷하지만 또 틀립니다. 이것도 역시 교재를 보시고 여러분들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작업자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단 계단에 물이 남아 있었다 라고 합니다. 다음 항목에 맞게 재해를 분석하시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재해 발생 형태 물어봤죠. 자, 보시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다. 굴러떨어졌다 뭐겠습니까? 굴러 넘어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넘어짐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가해 물음을 봤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하죠. 자, 긴 물과 가해 물. 자, 긴 물은
원인. 가해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해자라고. 자, 그럼 보시죠. 그럼 가해를 한 거를 뭔지 찾아야겠죠. 작업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닥에 없으면 안 다쳤겠네요. 그런데 가해자는 누구다? 바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기인물 물어봤습니다. 기인물. 원인이겠죠, 원인. 근데 힌트가 있죠. 단 계단에 물이 남아있었다. 만약에 계단에 물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물이 남아있을 때 힌트가 있었죠. 그럼 원인은 계단에 물이 고여 있어서 미끄러워가지고 자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인물은 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또는 승강기에 설치할 방호장치의 종류 5가지를 작성하시오로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 틀리게 5가지 물어봤거든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건과 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제동장치, 비상경기장치.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암기법, 권과 제비라고 외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5가지 물어봤죠. 추가로 하나 더 외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추가된 암기법은 속입니다. 속. 권과 제비, 속. 그리고 또 5번에 속도 조절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4가지 물은 이건 특이하게 5가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권과 제비라고 외우시는데 근데 이건 추가로 권과 제비, 속이라 해서 하나 더 외워놓으신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에 사용하는 동바리, 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간은 다음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나왔는데, 자, 뭔가 그 다음 문제가 없죠. 자, 답 한번 보시죠. 여러분 좋아하는 겁니다. 법령 개정으로 문제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해당 내용 안 나오니까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보시죠. 터널 건설 작업을 할 때 터널 내부의 시계가 배기가스나 뭐뭐 등에 의하여,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분진입니다. 분진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뭐뭐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뭘까요? 현저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기입니다.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에 관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3종 시계 유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집안의 동결 현상 방지 대책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집안의 흙을 화학약품으로 처리를 한다. 두 번째. 흙 속에 단열 재료를 삽입한다. 당연했죠. 동결이라니까요. 어는 거를 방지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동결 심도 아래 배수층을 설치한다. 맞죠? 그리고 네 번째. 모관 수위의 상승을 차단하기 위하여 집안 수위 상층에 조립 도층을 설치한다. 역시나 동결 방지하는 거가 그렇겠죠. 그 마지막 5번째.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17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뭔가 2회차든 1회차랑 좀 비슷한 문제도 많았고 또 계산 문제도 간단한 게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건설안전기사의 저자 한인유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